네, 오늘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 강의 맡게 된 허재경입니다. 제가 지난 9월 27일 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일주일 지난 그 애프터까지도 제 경험담 그리고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제가 쭉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를 하기 전에 보면은 제가 이 부제목을 여기 웰리스가 또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웰리스를 위한 질병 스나이퍼입니다. 이게 되게 처음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끝에 가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이 제목을 보시면은 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일단은 또 웰리스가 뭐냐면요. 일단 WHO에서 정의하는 그 건강에 대해서 보면은 웰리스가 뭐냐면 육체적이고 그다음에 정신적이고 사회적으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트리플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건강하고 그다음에 정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몸과 정신과 사회적으로 관계까지도 이렇게 다 모두가 다 행복한 상태를 바로 웰리스라고 합니다. 이런 웰리스를 토대로 과학의 트렌드도 엄청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개인 맞춤화죠. 개인 맞춤화, 그다음에 보테니컬, 이런 것까지도 연구가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아까 전에 추가로 그 미세먼지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미세먼지 아니고 그 공기청정기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새 미세먼지 별로 없죠, 그죠?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날씨에서도 별로 언급을 잘 안 해요, 그죠? 그 이유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원래 호주에서 이제 석탄을 많이 수입을 하는데 호주하고 이제 그 무역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 뭐죠? 석탄을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전부 금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안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전력의 한 6, 70%를 석탄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석탄을 안 그거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력 공급이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전력난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 테슬라, 현대자동차, 그 중국 공장까지 지금 다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시에도 전기가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다가 갑자기 멈추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엄청나게 지금 중국이 전력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내년 2월에 또 동계 올림픽을 또 베이징에서 하죠. 맞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이 뭡니까 석탄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올림픽 하는데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국가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또 덜 그거 하고 있고 대체 방안으로 또 천연가스를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또 러시아에서 수입을 많이 해오죠. 러시아에서 수입 많이 하니까 또 천연가스가 수요가 높아지니까 천연가스 그 가격이 또 올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전기료를 지금 한전에서 올린다고 하죠. 올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친환경, 그다음에 뭐 ESG 해서 이런 문제들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또 그게 석탄에 비해서는 또 전력 공급하는 데 있어서 많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대체 방안으로 또 태양광을 지금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시장도 많이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급격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빅데이터라는 게 한 10년 전부터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이 빅데이터라는 말을 언급을 하는 게 조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량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언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OM 때, 오픈 미팅 때 한 2년 전부터 엄청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많이 안 하죠. 왜 그렇겠어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AI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경우는 증가되고 있지만 우리 지금 일상 속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일상 속에 인공지능이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게 우리 일상 속에 녹아져 있으면 언급량이 줄어든다면 일상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022년, 23년 이때쯤 되면은 아주 또
한 또 이제 지금과 또 다른 또 세상이 펼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바로 개인 맞춤화입니다. 개인 맞춤화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트라이트가 여러 가지 이런 분야들을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개인 맞춤화 중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개인 맞춤화를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한 가지 방식이 모든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전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발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약용 맞죠? 정약용 씨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허준, 저희 조상이에요. 네, 저 허재경이잖아요. 저 조상인데, 허준, 그 분이 동의보감을 만들고, 정말 이렇게 우리 한의학에 굉장히 많은 그걸 기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똑같은 증상인데, 증상에는 똑같은 약을 처방했는데, 사실 증상이 다르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게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는 우리 동양에서 했는 거고, 그 외에도 같은 유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전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100% 유전자 같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당뇨에 걸리고 한 명은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자랄 때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그 환경 차이로 인해서 이게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내가 타고난 그 유전자, 타고난 그런 뭐 DNA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 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생활 습관, 식습관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맨 뒤에부터 DNA는 바꿀 수 없어요, 그죠? DNA는 바꿀 수 없지만 미생물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의 장은 보니까 자기 나이보다 70세가 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세인데도 불구하고 30대의 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30대인데 뭐 5만 대만 다 질병을 다 갖고 있어. 그러면은 그분은 60대 이상의 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장 건강이 내 노화와 내 건강, 모든 신체 건강과 비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역세포에도 70%가 장에 분포해 있고요. 그다음 장내 미생물은 각종 장기들과 또 서로 소통을 해요. 제가 매번 제가 장 강의 때도 제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세포랑도 다른 각종 장기들과도 서로 소통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뇌세포와 각종 장기들 세포들의 소통량보다 장과 뇌와 소통하는 양이 다른 장기의 소통량보다 9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청뇌청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볼 때는 한 달 정도는 고기를 안 먹었다 합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그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니까 사람이 멍청해진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장이 맑아야, 장이 깨끗하고 이게 그렇게 돼야 머리까지 맑아지고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거는 정말 과학적으로는 최근에 검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조 개의 DNA보다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더 어쩌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내 미생물을 어떻게 하면 개인 맞춤화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이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바로 제품이 바로 뉴트라이트의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 체험을 했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경주팀에서 이렇게 또 사전 체험단을 했었는데 너무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거 하고 나서 문종원이 되면 이렇게 전화를 좀 오래 좀 했었어요. 하니까 제 데이터를 보시더니 아니 잘못했다 이러더라고요. 왜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포 애프터가 드라마틱하게 확실해졌는데 니 너무 건강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체험하고 제가 제 경험담 나눌 수 있는 게 어쩌면 드라마틱한 그런 것보다도 뭐 제가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이게 또 어쩌면 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아토피나 또 혹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걸 진짜 하면은 진짜 드라마틱한 또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은 27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가격은 또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게 이제 한 27만 정도 됐고, 풀 PB였어요. 이거 PB도 저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 키트를 먼저 처음에, 이 키트를 사전 체험단 팩, 요 키트를 먼저 구매를 하게 되면요. 네. 네. 이렇게 볼게요. 구매를 하게 되면 첫 번째 키트를 수령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만나는 그분과 이렇게 대면을 하죠. 예, 그분과 이제 그분을 이제 체변을 해요. 체변을 해서 샘플을 보내요. 보내고 나면 한 달 뒤에 4주 뒤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가 옵니다. 레포트라는 거는 저의 그 물질을 분석을 해서 허재경님의 물질의 장내 환경은 이러합니다. 건강 상태는 이러합니다라는 그 레포트가 오는 거죠. 1차 레포트 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레포트와 함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옵니다. 저의 맞춤 그 유산균이 오면 그걸 제가 두 달간 섭취를 하면 두 달간 섭취를 하고 나면은 다시 두 달간 섭취를 다 마칠 때쯤 되면은 다시 키트가 또 2차 키트가 옵니다. 그러면 키트가 오면 그 키트에다가 다시 이제 그 물질을 담아서 보내면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가 또 옵니다. 2차 레포트,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이제 요 이제 체험단의 일정이었는데요. 이렇게 키트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튜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튜브가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 2마디만 해요. 이렇게 2마디만 한데 여기 뚜껑을 열면은 초록색 뚜껑을 이렇게 딱 열잖아요. 뚜껑 열면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이쪽 있어요. 짝대기 끝에 이렇게 스푼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알아서 각자 상상하세요. 네, 이렇게 조그마한 스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통에다 3분의 1을 담으래요. 3분의 1을. 네. 너무 많잖아. 아니 그러면 스푼을 좀 크게 해주든지. 스푼이 너무 작은데 여러 번 담는 거죠. 별로였어요. 근데 또 설문조사를 엄청 많이 했어요. 뒤에 또 이 설문조사 쭉 나오는데요. 설문조사 가운데서 이런 게 있었어요. 체변을,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거의 한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트를 받고 나서 이 키트가 요 설명서가 요 사용 설명서의 내용이 어렵진 않았는지, 이해하는지 쉬웠는지, 그리고 이 체변하는 과정에 불편함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네. 다 불편하죠. 체변하는 거는. 네. 그리고 체변을 해서 검은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요. 요 흰색 요거는 뭐냐면요. 변기에 요거 씌우는 거예요. 변기에 이걸 딱 씌우면은 그 물질이 물 속에 들어가면 뜨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뜨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딱 하면은 공중에 뜨죠, 이제. 여러분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불편히 생각하지 마세요. 다 공중에 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떠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았는지 저도 묻길래 제가 설문지에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 불편하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해야 된다면, 어차피 내가 이걸 그 물질을 이제 떠야 된다면 한 번에 끝내자. 너무 이게 스푼 너무 작다. 그리고 이게 튜브 너무 작다. 너무 제가 손가락 2마디만 하다니까요. 그러면 너무 작으니까 이걸 여러 번 담아야 되지. 또 이게 묻으면 안 되잖아, 겉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돼. 그러면 자꾸 하여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탁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네네네네. 이거 아니면 다른 걸로 하려면은 하여튼 좀 그래요. 어쨌든 이 스푼 좀 크게 해달라. 튜브를 좀 크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나중에 본 출시 때는 좀 더 불편함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물질은 어떤 모양입니까? 라는 것들 정말 디테일하죠, 이렇게. 네.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캡처를 다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 외에도 이렇게 주요 이렇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 요게 이제 설문조사 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장 건강에 대한 거, 배변 횟수, 배변 시간대, 언제 만나는지, 그다음에 변 상태, 수면 시간, 운동 횟수, 스트레스, 집중력, 피로도, 흡연 여부 등, 그리고 이제 내가 뭘 먹는지, 그리고 혹은 이런 육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을 먹는지 라는 것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어떤 걸 먹는지 주로 도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저질환 이런 거 질환 같은 것도 체크를 하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한 거 우울함, 통증, 불편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화면은 뭐냐면요. 요런 저의 이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런 설문 그 주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요렇게 물어보는 게 과연 적절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적절하다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보내고 4주 뒤에 왔습니다. 그래서 4주 뒤에 이걸 레포트를 수령하고 또 어떤 설문조사가 되냐면요. 이 레포트가 오기까지 4주가 걸렸는데 이 4주의 기간은 혹시 길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다 디테일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엄청 디테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 왔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설명하기 드릴 때 마이크로바이옴과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든 이 단어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를 말합니다. 유산균, 유해균 뭐 모든 걸 다 말하죠. 미생물 생태계를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요.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들이 걔네들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하고 배변 활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들은 뭘 먹겠어요? 네, 식이섬유를 먹어요. 식이섬유 같은 거를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대사 산물이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그러면 그 미생물들의 그 대사 산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할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유기산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점막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핵심적으로 두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있습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뭐죠? 우리 엘러케어 때 공부했어요. 우리 치매 건강에 대한 겁니다. 기억력 감퇴를 시키는 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안 좋은 물질이에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면은 기억력이 감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저해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뇌가 맑다는 그 장청 뇌청은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건강에도 관여를 합니다. 콜레스테롤 쌓이는 걸 저하시키고, 그 다음에 간 건강, 간 세포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 이런 다양한 역할도 하는 게 바로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대사 산물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에게만 타겟을 뒀다면 이제는 미생물이 그 넘어서, 그러니까 1차 때는 1세대는 유전균은 뭐였어요? 마리수에만 자꾸 집중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몇 천억 마리가 들어있다, 몇 마리가 들어있다, 자꾸 마리수를 타겟으로 하는, 그렇게 마리수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다 1세대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유산균 들어있다 유제품 이런 것도 다, 치즈 이런 것도 다 이 1세대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마리수 자꾸 얘기하는 건 다 1세대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뭐죠? 이중코팅 기술이죠. 이중코팅으로 이제 다 못 살아가니까 이 미생물들이 장까지 살아가는 게 한 1, 2%밖에 못 살아가니까 이제 코팅을 시키자 라고 했는 게 이중 코팅 기술이었습니다. 그게 2세대 유산균이었고요. 그 다음 3세대로 넘어왔죠. 3세대가 이중 코팅 시키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인 게 그 특별한 미생물들이 있더라. 특별한 유산균이 있더라. 그 슈퍼 유산균. 그 유산균들만 따로 모아서 특허를 내서 그 유산균만 딱 슈퍼 유산균이죠. 헐크 같이 자연적으로 코팅을 안 시켜도 내 담즙성, 내 뭐죠 또 위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슈퍼 유산균을 했는 게 바로 3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은 그런 유산균과 더불어서 그 유산균이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는데,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또 어떤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게 따라서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미생물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바이오틱, 그 대사산물까지, 그 결과값까지도 연구를 했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언급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더 진보된 유산균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 미생물과 그다음에 포스트 바이오틱스까지 이걸 어떻게 하면 개인 맞춤화 시킬 수 있을까를 또 전문적으로 연구한 게 바로 여기 보시면은 글씨 작죠. 레포트가 왔는데요. 레포트가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왔어요. 핸드폰에 적합해요. 핸드폰으로 보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PPT 화면은 가로로 돼 있죠. 그래서 되게 적합하지 않았어요. 요 뒤에 제 레포트 결과는 제가 그래서 일일이 다 편집했어요. 짜집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붙였어요. 그래서 더 보시기 편할 겁니다. 일단 요거는 제가 이렇게 세로 화면이지만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HEM 파마라는 회사인데요. 원래 올해 초에 이게 HEM 파마로 바뀌었고 그 작년까지는 HEM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조금 말씀드리면은 작년 딱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쯤에 한국아메리카 HEM 여기에 지금은 HEM 파마입니다. 그 당시에 HEM이 있거든요. HEM 이 파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아메리카에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글로벌 아메이까지 같이 이렇게 한국 아메이와 함께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캐리커처에 나오신 그 조양희 부사장님하고 우리 배수정 사장님도 나오시죠. 이렇게 가려도 다 알아보죠, 그죠? 네. 저 조양희 부사님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조양희 부사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여기 외국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외국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요분이 지 요셉 씨라고 여기 대표이사입니다. 이분이 저기 포항 한동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분이 빌 헬럼이라는 분인데요.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회사 홈페이지 가보니까요.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겨보니까 우리 아메이가 바로 첫 번째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메이? 여기 있습니다.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 이게 아메이입니다, 여러분. 아메이도 그룹이 크기 때문에 제조와 생산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회사 아메이의 그 제조와 생산을 관여하는 그게 바로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입니다. 나중에 제품들 이런 거 보시면은 제조사 보면은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메이입니다. 요거 다른 그룹에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메이예요, 아메이. 삼성그룹 안에 삼성물산이나 삼성 뭐 화재 이런 다 삼성이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아메이입니다. 네. 이렇게 아메이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밸런스 이뮤니티도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우리 이뮤니티 카더라고 이뮤니티는 제조사는 노바레스랑 또 뭐였죠? 그냥 다른 회사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위탁해서 이제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제조 회사지. 이 회사는 제조 시설이 갖추어진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생물 미생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미생물을 이제 거기에서 제조를 해서 한국 아메이가 오다를 내려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에서 이제 특허내고 했는 그런 이제 유산균들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LIMS라는 Lab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라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문정원 리더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문정원 리더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그리고 장내 환경을 데이터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먹은 게 다르고 어제 먹은 게 다르고 그저께 먹은 게 다르고 오늘 하루도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다 음식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미생물이 다 다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장내 환경에 따라서 미생물 생태계가 다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먹은 게 또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데이터량을 이거를 체계화시키고 이제 통합시키고 이거를 통합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그거를 데이터화시키고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동안 고도의 실험 장비를 분석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에 미생물은 물론 치료제 연구에 필요한 각종 샘플 정보와 분석 결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 운영 시스템이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LIMS라는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한 미생물들, 락토바실레스, 페멘텀, HEM1036이라는 이런 또 균주까지도 이렇게 비롯해서 또 특허를 또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치료에도 관여한다 했죠. 그 치료에도 관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장암 수술하고 난 뒤에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변실금 및 배변 조절 불능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에도 호전될 수 있음을 바로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울대와 함께 이렇게 이런 게 기사가 최근에 지지난달 이렇게 났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HEM 파마라는 이 회사가 아까 여기 빌 헬름, 아까 외국인요. 그 외국인이 이분이 세계 과학 학술지에 논문을 370편 게재했어요. 논문 370편이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보통 살아가면서 대학원 가가지고 논문 한두 편 쓰기는 엄청 힘들어요. 근데 논문 370편을 게재했다는 거는 와, 이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미생물계에는 아주 으뜸가는 엄청난 분이다 라는 분이 요 분과 함께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제 이 HM 파마인데,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아까 그 LIMS 그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으로 기반으로 제 거를 체변에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6개 튜브로 나눠요. 이렇게 6개 튜브로 나눠서 제 그거 세변한 거를 나눠서 6개 장을 복제를 합니다. 똑같은 그 장과 똑같이 복제를 해서 6개 장을 구축을 해서 이걸 토대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로 테스트를 해서 마지막에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하고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 솔루션으로 딱 나오는 게 바로 이런 타입별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 시스템, 이 바로 이제 PMAS, 요 전체 플랫폼이 이 회사의 특허입니다. PMAS라는 플랫폼. 요게 이제 이 회사의 그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LIMS의 그 시스템과 PMAS라는 이 플랫폼으로 분석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일단 전체 요약된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허재경님의 잠시만요. 이렇게 제가 레포트 자료도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책자로 주더라고요. 이렇게 책자로 책자로 줬어요. 보시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책자로 딱 만들어 주더라고. 너무 감동적이죠, 그죠? 진짜 이렇게 결과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어요. 원래는 세로 화면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분석 자료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자료들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허재경님의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은 상위 95%로 제가 상위 95%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상위 95%로 전체 표본 평균 대비, 그러니까 상위 95%, 그러니까 가장 표본이죠. 그러니까 그냥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이죠. 표본 모범된 그 표본 평균 대비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안 좋다 이 말이죠. 네,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뭐였죠? 유산균이 만드는 대사 산물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 대사 산물 그게 안 좋다고 합니다. 표본 대비. 그 다음에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다양성은 표본 대비 이게 표본의 평균값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보시면은 심혈관 건강에 대한 거, 간 건강에 대한 거, 그리고 체지방 조절에 대한 거, 두뇌 건강, 수면 건강, 면역 건강 이런 또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이제 또 사항들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또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시고 나면은 이런 자료들을 레포트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설명을 좀 들으시고 나중에 레포트를 받아 보시면은 이 자료는 이렇게 보는구나. 이건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데이터가 오잖아요. 데이터를 보고 이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토대로 아까 빅데이터 얘기했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재가공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 과정, 이거를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이 쏟아질 겁니다. 이거 외에도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보시면은 이 에메랄드 색깔이 전체 표본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이 요 상태인데 허재경은 여기 빨간색 요게 허재경입니다. 작년 유해균도 표본 평균 대비 조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은 아주 안 좋아요. 이만큼 와야 되는데 뭐 거의 없어. 포스트 바이오틱스 만들어낸 게 거의 없다 이 말이야. 아주 안 좋은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아주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작년 유익균도 이만큼 와야 되는데 좀 적게 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는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허재경님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유산균은 6번 요거를 주겠다라는 게 바로 이 결과값의 요약입니다.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라는 균형에 대한 거는 B에 와야 되는데 표본 평균이 B에 와야 되는데 저는 D에 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은 막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막 C, D, E, F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런 건데요. 이게 우리 얼마 전에 그 문정원 리더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탄수화 지방산 요것도 우리 체지방 관련된 것도 공부했었죠, 그죠? 네, 탄수화 지방산 요것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포스트 바이오틱스 균형이 제가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변 그 건강에 대한 건 대변 상태도 좀 딱딱하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전 좋은 것 같은데 나 변비 없거든요. 변비 1도 없거든요. 저 매일 하루에도 몇 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태인데 배변 만족감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실 갔다 오면 불편한 적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뒤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그러니까 아까
결과 요약값을 보면은 저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결과값, 그 표본 대비 유사하다 했어요. 그죠? 괜찮은 편이라 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생태계는 괜찮은 편인데, 그러면 왜 포스트바이오티스는 안 좋을까? 미생물이 다양하게 좀 많고, 괜찮은 편이면, 당연히 이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도 괜찮아야 되는데, 왜 대사산물은 별로 안 좋을까? 네. 식이섬유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은 많은데 이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그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이 포스트바이오티스가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이섬유가 적다. 식이섬유 좀 많이 먹어라. 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요 자료는 저와 문정훈 리더, 제가 문정훈 리더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서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단순히 포스트바이오티스 적네.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왜 적을까?를 고민해보면은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부터 이제 유해균들 일단 쭉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있다면, 높으면 대사산물의 생산 능력, 이게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죠. 요거 능력, 그다음 음식물 소화 능력, 영양분 흡수 능력, 바이러스와 감염균에 대한 방어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그냥 중간에 와 있어요. 중간에. 이게 이렇게 높게 갈수록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장내 유익균에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더박테리움, 비피더스라고 하죠. 비피더스는 그 일본인들이 요 발음을 못해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비피더박테리움이 맞는 표현이에요. 비피더박테리움은 대장에 살고 대장에 많이 있고요. 그냥 락토바실러스 소장에 있는 균인데, 제 소장에 있는 그 락토바실러스가 많이 적습니다. 비피더박테리움은 꽤 많은데 락토바실러스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왔는 그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 6종이 왔는데요. 저한테 왔는 그 유산균이 총 6종이 왔는데 6종 중에서 5종, 5종이 락토바실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를 더 중점적으로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유해균 보면은 살모넬라 많이 들어봤죠? 식중독균이에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크로스트리디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식중독균, 이 친구는 이제 자폐증이나 아토피 환자에게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사와 장염을 유발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안 좋은 애예요, 안 좋은 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몸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게 기회 감염균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독소도 생성해내고요. 그러니까 보통 후진국보다도 선진국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모넬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중독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캄피로박터는 또 식중독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박테로이데스, 얘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파열된 장,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장이 파열되고 나면은 또 그 장 점막이 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균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 이제 장 누수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장 누수 증후군으로 인해서 장 속에 있는 그 균이 밖으로 나오면은 얘네들 죽어요. 죽기는 다 죽는데,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죽긴 죽어요. 죽는데 그 외에 이제 어쨌든 죽으면 다양한 독소를 생성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막염을 요 균이 복막염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 폐혈성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안 좋은 친구인데 요 친구도 일단 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같은 경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 손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 균이 이제 상처에 인해서 감염되고예요. 오 아니고 되고 종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농성 피부염에도 원인인 요 친구도 또 이제 마찬가지 아토피나 자폐증 환자에게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요 첫 번째랑 요 마지막 요 두 친구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토피가 좀 많이 심한 경우에는 이 균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 관련된 미생물, 대사 건강에 대한 거 좀 볼게요. 보시면은 심혈관 기능에 대한 미생물. 이거 보시면은 이건 대가 또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심혈관 관련된 그 콜레스테롤도 낮춰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근데 그게 제가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게 균형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안 좋은 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심혈관 관련된 미생물도 표본 대비 낮은 편이고, 간 기능은 높게 나왔죠. 이건 뭐냐면 간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수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이건 낮아야 되는데 반대로 좀 높아. 이거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겁니다. 얘도 부정적인 결과, 얘도 부정적인 결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체지방 조절 에 관련된 미생물은 평균 대비 조금 높은 편이 나왔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예.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한 20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제 별명이 공깃밥 만원치였습니다. 공깃밥 10그릇 먹었어요. 한 끼 먹을 때마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보다 훨씬 더 말랐어요. 지금이 제 역대 최고로 많이 찐 상태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도 엄청 많이 먹거든요. 하루에 뭐, 한 번 먹을 때 두세 공기는 기본으로 먹는 편인데도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찌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요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체지방 조절 관련된 미생물이 단순히 체지방에 대한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당뇨에도 관련돼 있어요. 어쨌든 체지방이 관련된 게 인슐린과도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당뇨에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낮다면 당뇨에도 좀 취약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두뇌 관련 미생물 또 제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잘 관리하라 이거죠. 뭐 지금 젊다고 머리 팍 돌아간다고 방심하지 마라. 뭐 너도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렇게 좀 경고 신호를 좀 받습니다. 네. 그리고 수면 관련 이건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바로 자거든요. 진짜 엄청 빨리 자요. 진짜 머리 대면 바로 잡니다. 제공리다가 놀랐습니다. 본인도 빨리 자는데 이 핸드폰 화면 불이 꺼지기 전에 잠드는 사람 처음 봤다고 진짜 일부러 잠드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실제로 자야지 하고 넉 하면 바로 잡니다. 그리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스트레스 풀 때 잡니다. 지금 화가 엄청 났어요. 진짜 화가 나 뚜껑 열렸어. 와 했어. 그러고 완전 차에 갑니다. 이거 잡니다. 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면 바로 졸려요,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화나면 잠이 안 온다잖아요. 저 화가 나면 바로 잠이 와요. 화를 확 내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차에 가면은 바로 잡니다. 자고 나면은 화를 내니까 아, 생각만 하면 잠이 안 나. 화를 내도 잠이 안 온다. 어쨌든 그리고 또 딱 한숨 자고 나면은 한 30분 자고 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그런 것도 이 수면 관련 미생물이 또 이런 또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또 자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또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면역 관련 아주 높습니다. 네. 아주 높아요. 면역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이 보시면은 제가 그 KF94 안 쓰거든요. 다 면 마스크만 써요. 그리고 아니면 헐비는 거 있잖아요. 헐비는 거 사투리인가요? 헐비는 거 말고 뭐랬죠? 헐거운 거, 헐거운 거, 촘촘하지 않는 거 그런 거 그거만 쓰거든요. 불편해. 근데 저 코로나 한참 심할 때도 막 면 마스크만 썼어요. 사실 면 마스크는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필터링 안 돼요. 그냥 이거 그냥 폼이에요, 폼. 나 마스크 썼다라는 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면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건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설사 관련된 거도 이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설사 관련 변비, 그다음 복부 불편감 이런 거 다 이건 다 낮을수록 좋은데 어쨌든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보니까 진짜 저는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은 불편한 게 없는데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된 게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대사원 할 때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그러니까 비타민 B와 비타민 K는 B는 아시죠, 그죠? 비타민 B는 우리 소화 관련된 비타민이고 K는 우리 혈액 응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혈액 응고 관련되어 있는 비타민 K 생성. 이것도 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요 생성, 비타민 생성하는 유산균 관련된 거는 제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래서 또 면역력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단백질 소화는 조금 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니까 맞다 인정하는 게 제가 고기 먹으면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고기 소화 잘 못 시킵니다. 나중에 또 이게 어쩌면 유당을 분해시키는 거는 어디에 속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데이터는 아직 또 더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유는 제가 어렸을 때 먹었을 때는 우유를 물처럼 먹었는데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크고 나서 어떤 특정 이제 브랜드명을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특정 그 브랜드의 우유는 먹으면 바로 설사합니다.
다른 우유는 괜찮은데 이 우유만 먹으면 설사해.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석 결과가 아까 제일 처음 요약본에 보시면은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초록색이 긍정이고 빨간색이 부정인데 높음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기억나시죠? 간 건강은 낮을수록 좋은 거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복부 불편감 그리고 설사 관련된 이런 거는 낮을수록 좋은 거다. 라는 거는 낮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긍정적인 거. 요거 이제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 예, 값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요런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상태가 있을 때와 불균형 상태일 때 요런 건 이제 요 데이터인데 면역 기능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의 요거는 왼쪽에는 뭐라죠? 데이터, 표본 데이터고 오른쪽에는 저의 데이터입니다. 저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면역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기 첫 번째 면역 기능에 대한 거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이런 이제 면역이 안 좋으니까 감염이나 이런 것에 취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취약할 수 있고요. 이게 좋으면은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면역이 또 안 좋으면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식, 아토피. 사실 제가 천식이 있어요. 천식이 있는데 그러면 천식이 있다면 면역 상태가 안 좋아야 되죠. 근데 제가 면역 상태가 아주 좋은 걸로 나왔죠. 천식이 있고 아토피 그리고 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 키토산 알레르기가 있어요. 키토산을 못 먹어요. 근데 이 면역 상태가 제가 높음으로 아주 좋게 나오니까 지금은 제가 키토산을 어느 정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천식도 예전에 비해서 아주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천식과 알레르기 이런 거는 불치병이에요. 낫지는 못해요. 단 면역 상태가 좋아지면 그 천식과 아토피 이런 거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잠시 꺼둘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지진 않아. 이 기전이 없어지진 않지만 잠시 꺼둘 수 있다. 그 스위치를. 그게 바로 면역 상태가 좋아지면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이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 기능에 포함되는 거는 심혈관, 간 건강, 체지방 요게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다 안 좋은 걸 나왔잖아요. 체지방 빼고는 다 안 좋은 걸 나왔어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체지방 조정 관련된 게 여기 인슐린 저항성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기능은 이제 당연히 여기에 두뇌, 수면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설사부터 해서 여기 나머지 밑에 부분 여기 여섯 가지는 소화 기능에 대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또 요렇게 대입되는구나. 정리해드리면 면역 건강은 여기, 그다음에 대사 기능은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신경 기능은 두뇌와 수면, 그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섯 가지는 여기 소화 기능에 분류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맞춤 솔루션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설문조사했는 그거를 기반으로 나와 있던 겁니다. 먼저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저한테 왔는 그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요렇게 저는 6번이 왔어요. 먹어보니까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 밸런스 위드인의 양보다 절반밖에 안 돼요. 밸런스 위드인 양의 가루가 만약에 100이라면 얘는 한 50 정도? 엄청 양이 작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그 사르르 녹아요. 그 임뮤니티 애들 거 먹는 것처럼 그거 먹는 것처럼 사르르 녹습니다. 충분히 물 없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 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일주일 경험담 좀 말씀드릴게요. 요 뒤에 내용은 요 뒤에 내용은 그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맞춤 솔루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은 이제 이렇게 좀 하세요. 파란색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세요라는 거고, 빨간색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고, 요걸 이제 정리하면 운동 매일 좀 잘 해라. 그래서 매일 지금 25% 라이드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아침마다 30분만 일찍 일어나면은 한 15km 타더라고요. 네. 10분이면 5km 타고 20분이면 10km 타더라고요. 이렇게 30분 정도 타면 15km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땀 흘리도록 진짜 25% 라이드 이거 좀 갑자기 좀 얼굴 라인이 나옵니다. 그래요? 옆으로 좀 빠졌는데 25% 라이드 진짜 여러분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아침에 민키 리더님과 잠깐 탔습니다. 그럼 아침에 민키 리더님한테 이렇게 인스타로 태그해서 스토리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민키 리더님이 이렇게 또 답장도 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이렇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데
인스타 DM으로 이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김민기 리더님하고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여러 리더님들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들어가면 김일돌이 되는데 볼 수 있지 않을까.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 김일돌이 한 4시 이럴 때 일어나시니까 그때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들어가서 김일돌이 되는데 한번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매일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고기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몇 번 먹는지. 하루에도 몇 번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고기 몇 번 먹냐 체크해 보시면은 내가 굉장히 많이 먹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제가 많이 먹는데 김치 외에도 다양한 채소, 과일 먹으랍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저한테 최악입니다. 과자, 빵 2주에 한 번만 먹으래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2주에 한 번 어떻게 먹어요? 2주에 한 번을 매일 먹는데 2주에 한 번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수면 잘하고 있으나 피로도 높답니다. 식이섬유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잠은 잘 자는데 피로가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맞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요게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유산균 많이 드세요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너무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이 뻑뻑하다가 있을 때는 비타민 A를 드세요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춤이 나온 것처럼 그냥 단순히 근데 비타민 A와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이 비타민에 대한 얘기가 나눔이 없었을 때는 단순히 비타민만 있었을 때는 비타민 드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나의 증상을 정확히 타겟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비타민은 그래도 미생물보다는 데이터화 시키기가 좋았던 겁니다. 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세분화 시킬 수 있었는데 더 어려웠던 이 미생물까지도 이제 타겟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맞춤형, 개인 맞춤형 유산균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부족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타겟해서 제가 락토바시러스가 적었으니까 이 친구한테 락토바시러스 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주자. 그리고 이 친구는 심혈관과 간 건강 기능에 대한 미생물이 적으니까 이런 걸 좀 하자. 그리고 당신은 식이섬유가 많이 부재하니까 식이섬유 많이 드세요라는 이런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제 1차 레포트를 받고 난 뒤에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제가 일주일도 먹어봤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아. 이게 밸런스 위드인을 비유하자면 밸런스 위드인을 한 3포 정도를 아침, 점심, 저녁 원래 한 포 먹는 거잖아요. 이거 3포 정도 먹는 효과와 비슷한 거예요. 한 포만 먹었는데. 저한테 딱 맞춤이니까 너무 완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에 따라서 변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이 색깔은 아주 훌륭하게 나옵니다. 너무 만졌습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네. 어쨌든 요거 리포트 받고 난 뒤에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장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결과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레포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레포트 내용이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냐라는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인한테 저한테 가장 유용했던 부분은 뭐였냐? 최대 3개까지 선택해라. 혹시 마음에 안 들었는 것도 뭐였냐? 또 선택해라 라는 거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포트 양 길이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또 이해하기 쉬웠는지. 저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근데 보편타당하게 봤을 때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다. 저도 좀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고 제가 문정원 리더님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통화를 해서 이해가 됐지, 그게 아니었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저는 이거 체크했거든요. 네, 매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거를 레포트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레포트 가격과 레포트 키트를 통해서 보내서 레포트를 받는 것과 제품은 별도라고 합니다. 가격에. 아까 27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별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구매할 의향이 있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포트 결과를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라고 얼마나 느껴졌는지 매우 잘 느껴졌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제 레포트 결과를 받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걸 좋아하냐 물었으면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 PDF 파일로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 PDF 파일로 체크했거든요. 어차피 PDF 파일로 이메일을 받으면 내가 뽑을 수 있어요. 뽑을 수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받으면 우편을 받으면 내가 다 스캔을 해야 돼. 이렇게 또 더 번거롭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전문가 설명이 얼마나 필요하다 했냐? 매우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전문가 설명 없이 어떻게 해. 전문가는 어떤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냐? 약사, 영양사, 의사. 또 솔직히 좀 신뢰가 별로 안 갑니다. 뭐 의사분도 약사분도 너무 훌륭하지만 이게 미생물 등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이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전화로 설명해 주는 게 좋냐? 필요시에 이렇게 전화 상담 해주는 게 좋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이런 것도 묻고요. 또 이제 가이드북으로 나오면 좋겠냐?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하는 게 좋겠냐? 아니면 소개 영상으로 나오면 좋겠냐? 그리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가이드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가이드북으로 나오면은 이걸 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레포트를 받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이 뭐 개선 또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레포트 수령하고 나니까 이런 게 현저히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뇌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이 뇌 건강에 대한 거는 어떤 부분이 아까 베타 아밀로이드에 대한 거만 있는 건지 뭐 어떤 뇌 건강에 대한 건지 이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이제 건의사항 한 게 대사, 건강 이런 미생물 간 건강, 뇌 건강 이런 게 있었는데 요거 외에도 더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없냐? 예를 들면 폐, 신장 뭐 이런 거는 또 더 알 수 없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또 제가 건의 또 했었고요. 이 외에도 이 레포트 경험을 바탕으로 리더님 그룹에 파트너 추천할 수 있는 하고 싶냐? 매우 추천하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레포트를 경험으로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 같으냐? 또 이걸 토대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의향이 있는지 엄청 디테일하죠, 진짜. 이런 거 다 묻습니다, 진짜. 그리고 요거 이제 가격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키트 이제 분석 서비스 1회 가격이 22만 원입니다. 1회 가격. 1회가 22만 원이고 요 가격 어떤지 비싼 편에 할 걸 그랬나요? 그리고 맞춤형 바이오 요게 한 달치가 이제 52,000원 정도로 합니다. 매우 저렴하다고 체크했어요. 네. 아니, 매우 비싸다고 해야 될 그랬나요? 그렇죠. 비싸잖아요. 네. 이거 뒤로 넘어가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해버렸어. 다음번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소비자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만 원, 오늘 52,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달치 받으려면은 약 1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가격은 좀 있는 편입니다. 다른 위드인이나 이뮤니티 이런 거보다는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하죠.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포스트 바이오티스 스토리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프로젝트 내용에 대한 거 이렇게 앞에 내용도 있었죠. 이런 내용들은 얼마나 또 적절했는지 유용했는지 아니면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잠시만요. 오늘 공유 좀 잠깐 하고요.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설문조사를 덜 끝냈거든요. 양의 길이는 어땠는지. 예. 아니다. 요거 아니고요. 다시. 여기 있다. 요겁니다. 다시요. 이걸 깜빡했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 있다. 요겁니다. 요거 제가 아직까지 덜한 겁니다. 요런 내용들은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는지 매우 어렵다. 요렇게 할게요. 어렵다. 또 그다음에 요런 건 개선 내용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내용들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요거 적어서 제출할게요. 네. 그리고 다시 PPT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오면은 그렇게 해서 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설문조사까지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뉴트라이트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헬스 앤 웰리스 기업으로 도약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과학에 근거해서. 그리고 뉴트라이트 할 수 없는 부분은 전 세계 최고의 기관과 함께 이렇게 해서 헬스 앤 웰리스 기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강은 웰리스는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모두가 완전히 행복한 well-being, well-die, 이런 웰리스, 이게 바로 웰리스이기 때문에 이런 건강을 우리 ABO들한테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게 뉴트라이트의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의 새로운 개인 맞춤 건강 서비스는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는요, 사람마다 다른 그 미세한 인체 시그널까지 분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앞으로 제공해 갈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드밴스드 그 마이팩 그쪽으로 가면요, 더 나아가서 가장 최종은 그때 말씀드렸죠. 내 몸 안에 칩이 심겨진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내 몸에 칩이 심겨진다면 허재경님의 지금 건강 상태는 이러합니다. 심박수가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를 측정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는 몇입니다. 이게 향후 앞으로 5년 뒤에 허재경님의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현재는 일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때는 얘기 안 하겠죠.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하게 이게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예를 들면 혈당 수치나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거, 잠깐 높아지는 건 괜찮아. 하지만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AI가 저한테 얘기해 주겠죠. 허재경님, 지금 과거 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쭉 데이터를 보니 앞으로 향후 5년 뒤에 당뇨에 판정받을 확률이 몇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런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내가 뭐 먹으면 돼? 라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묻는다면 인공지능은 얘기하겠죠. 네. 이럴 때는 이러한 제품을 드세요. 약은 이러이러한 부작용, 걔는 다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오메가3다. 오메가3는 이런 오메가3 드세요. 오메가3는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어떤 오메가3 나? 물으면 오메가3 중에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회사에 데이터가 있다. 이런 뉴트라이트, 그럼 뭐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뉴트라이트밖에 안 나옵니다. 뉴트라이트라는 회사를 추천해 줄 것이고, 뉴트라이트는 또 이런 그에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다양한 과학이 발전해 나가고 했을 때 진짜 개인 맞춤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유일한 브랜드는 저는 뉴트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뉴트라이트만큼 87년 동안의 그 데이터, 그리고 농장부터 해서 이런 자료들까지는 뉴트라이트 외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바로 그런 큰 그림이 바로 뉴트라이트의 그게 로드맵입니다. 그렇게 뉴트라이트가 개인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제공해 갈 것입니다. 그게 모두의 건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으로 아워에서 마이로,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의 마이 시대, 그게 바로 마이랩입니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질병을 건강 웰리스를 위한 질병 저격수입니다. 이게 바로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입니다. 이상입니다.